가처분 신청은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가압류하고 가처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으로 하는 거고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보면 내 권리죠. 내 침해되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품을 상대방한테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뭐 돈도 안 주고 물품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돈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했듯이 우리가 보면 뭐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태동산 가압류 그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물건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딴 데다 양도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또 저 사람이 다른 채권자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빨간 닥치 붙이고 없애버리면 나는 나중에 갔더니 종이 한 장만 달랑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판결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걸 하죠. 그죠? 소유권 유보권을 주장해서 뭔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죠. 지금 소유권이 누구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 물건을 이전하지만 소유권을 대금을 다 갚기까지는 내 소유란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거로 뭡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못 옮기게,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처분 금지 가처분. 현상을 해놓고 나중에 재판 이기면 그때 묻다가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런 내용도 그죠? 예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하지 못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에 보면 있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갑구에 들어가거든요. 그 날짜가 그죠? 2021년 2월 8일이에요. 2월 8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근저당권이 2021년 3월 5일이에요. 3월 5일이라고. 이게 경매가 됐어요, 법원에. 법원에 경매가 됐는데 이게 5억짜리인데 5억짜리 감정평가했는데 막 떨어지다 보니까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그걸 제가 올통만에 덜컹 샀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잔금 낸 거와 동시에 소유권은 저한테 오고요. 또 뭔가 하니? 소유권 이전하면 제 앞에 소유권은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말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입니까? 이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니? 가처분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매할 때도 있죠. 매매할 때도 처분금지 가처분권이라든지, 자, 매매 대금을 갖다가 여러 명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중도금까지 다 줬어요. 계약금 줬어요. 그 중도금도 가야 돼요. 아니, 줬어요. 그럼 잔금까지 기간이 있는데 소유권은 누가 들고 있어요? 그 사람 소유자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국세청 압류 들어올 수 있죠? 무슨 일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권리자가 가처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처분하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는 그 사람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죠? 이 점유 같은 거 보면 이 부동산, 이 유태동산 물건도 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죠. 경매를 했는데 보면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죠.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조권이라고 해갖고 대항력이라는 건 뭔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권리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하니 주민력 전입이 먼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은 안 나타나잖아요. 전세권은 나타나지만 물권이니까 임차권은 그죠? 등기된 임차권은 뭔가 하니 거기 없죠. 여러분 전세 들어갈 때 거기 등기부등본 올리셨어요? 안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만 갖고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주민력 전입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살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물건이 채권화가 됐다고 해서 그게 근저당권이에요. 확정일자가 없는 사람은 배당력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어디서 받습니까? 경매 끝나면 경매로 산 사람이 제가 그 사람 부동산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에 샀으면 2억에 산 게 아니에요. 등기만 2억 주고 넘어오는 거지 그 사람 2억 원어치 뭡니까? 전세 보증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야 되는 그거죠. 근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요. 가압류보다. 그 사람은 뭐예요? 집을 비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소액 보증금을 좀 줬다고 그렇게 남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딴 사람을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소송해야 돼요. 인도명령이라는 걸 또 해야 된다고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체동산 같은 것도 가처분하고 이런 경우.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건 뭔가 하니 금전채권이 아닌 상태에서 내 권리인데 내 권리가 침해받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채권 보존 조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유의할 건 뭔가 하니 만약에 우리 물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건 뭐예요?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죠? 가압류와 가처분을 병행해서 하는 걸 갖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채권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